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화로운 아침이었는데요. 커다란 트럭 한 대가 축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믿음 씨가 바삐 움직여야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동생이 조심스레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잔소리 많던 누나는 오늘따라 말이 없습니다. 믿음아, 이거 오늘 꼭 실어야 되냐? 싫어야지. 어쩔 수 없어, 누나. 가야지. 가자. 정성껏 키운 소들을 도축장으로 보내야 하는 날. 소들은 또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트럭에 올라타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는 중입니다. 서린 씨는 차마 소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모양인데요. 마음이 착잡한 건 동생 믿음 씨도 마찬가지. 소를 토닥이면서 누나 목까지 2배로 일해야 하는 날입니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소 한 마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트럭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안 좋아요라고 표현하기에는 참 많이 복잡해요, 감정이. 제가 애지중지 애정을 쏟고 기른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걔네가 어디 동물원이나 이렇게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도축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내가 할 일인가 싶을 슬럼프가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애지중지 애정을 쏟은 만큼 미안한 마음도 더 크기 마련이죠. 언젠가는 도축장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데요. 오늘처럼 몸과 마음이 힘든 날이면 서린 씨가 꼭 들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강인한 체력을 보유한 특전사 출신답게 땀을 흘리고 근력을 키우면서 심란한 마음까지 훌훌 털어낸다는 겁니다. 특전사 시절 갈고 닦은 탄탄한 근육을 아직도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한우 농장을 운영하면서 체력 관리가 절실했다고 합니다. 특전사 시절에는 좀 과격하게 했어요. 이를테면 막 허리에다가 타이어 같은 거 묶어놓고 뛰고요. 모래사장에서 해상훈련 가서 뛰고, 고등산화 훈련 가면 산도 우리 안 걸어서 올라가잖아요. 뛰어 올라가거든요, 군장 메고. 자, 어디 실력 한번 볼까요? 무거운 사료포대를 들고 뛰던 체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였군요. 군대에서 전역한 후에도 운동은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근력 운동에 매진한다는 서린 씨. 아무리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몸을 움직이며 땀을 쏟아내다 보면 마음도 가뿐해진다는 겁니다.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딱 하나. 소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쪽 뒤 지방을 다 벗겨버리는. 지방부터 까줘? 능숙한 솜씨로 지방을 벗겨내기 시작하는 서린 씨. 거침없이 지방과 살코기를 분리하고 부위별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는 그냥 물통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절에 막 제사 지내시잖아요. 그럴 때 모양이 일단 동그랗게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제사상에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그것 때문에 찾으세요, 고객분들이.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두 사람인데요. 서인님하고 오래 했어요? 오래 했죠. 그래도 우리 얼마나 됐지, 혼자? 거의 한 10년 되지 않았어요? 10년 됐나? 그러니까, 예.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있던 친구예요. 이게 언제부터 이걸 손에 잡으셨어요? 제가 처음에 칼을 이렇게 손에 딱 쥐었던 게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회사를 처음 나가가지고 칼을 한번 잡아봤어요. 중학교 2학년이 몇 살이지? 15살. 15살. 네, 15살. 한참 사춘기가 시작될 나이. 요즘엔 중2병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15 서린 씨는 반항 한번 해본 적이 없이 칼을 잡았다고 합니다. 아빠가 안 계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사춘기 투정을 부린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사치였어요. 방학이 되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같이 출근하는 엄마를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메인 일을 맡으시면 옆에서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서포트를 했죠. 서울 뭐 마장동을 뛰거나 할 때는 제가 제 책가방을 비우고 엄마한테 돈 다발을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를 매요. 매고 엄마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니죠. 뭐 앞에서 엄마는 소 흥정을 하시면 저는 그 소 흥정이 끝나고 소를 실으러 가시면 저는 그 사이에 우주를 만나서 중학교 2학년이 돈을 세서 손을 계산을 해요, 속값을. 그렇게 방학을 보냈어요. 홀로 남매를 키우는 어머니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던 서린 씨. 오시장을 전전하며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힘든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저보다 체구가 작고 왜소하신데 그 당시에 5톤을 모셨어요. 눈 떠보면 엄마는 아직도 운전 중이고 또 자다 눈 떠보면 아직도 운전 중이고 그 엄마가 운전할 때 이 네, 옆모습 이렇게 보고 했던 게 아직도 생생하네요. 이제 저도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그 당시에 엄마가 현역으로 뛰실 때 그 나이거든요, 제 나이가. 제가 많이 닮았대요. 주변에 엄마 친구분들이랑 보면 너 보고 있으면 니네 엄마 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성격도 똑같고 일하는 스타일도 똑같고 체형도 똑같아요. 그뿐이겠습니까? 손끝 야무진 것도 어머니를 똑 닮았는데요. 부위별로 고기를 발라내는 솜씨도 어머니 어깨너머로 배웠다고 합니다. 정성껏 키운 만큼 품질도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좋네, 오늘. 맛있겠다. 신선한 고기는 그 자리에서 6kg도 먹을 수 있죠. 맛있어. 이겼어? 이게 300원. 군대에서 제대한 서린 씨가 한우 사육과 유통에 직접 뛰어들면서 매출이 많이 올랐다는데요. 덕분에 가업을 이룬 보람을 톡톡히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영업 비밀이긴 한데 보통 저희가 그냥 회사에서 기본 1년에 매출이 한 30억 조금 넘어요. 30억이요? 네, 30억을 조금 넘고 있어요. 유통과 소비와 또 축산까지 이렇게 소 길러내는 것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되네요. 서린 씨는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하는데요. 가업을 이어서 소를 키우게 될 거라고는 그땐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하죠. 만약 특전사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지금 소고기가 아니라 옷을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특전사에서 군 생활할 때 시작됐던 것 같아요. 첫 하사 들어갈 때만 해도 진짜 관등성명 하나를 큰 소리로 못 낼 정도로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근데 일단 그 조직 생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위 1%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착출되다시피 한 여군들이잖아요. 뒤지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소심한 성격은 이길 수 없어요. 거기서 생활할 수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 전에 조용하고 디자인만 하던 그 성격이었으면 지금 어떻게 한우를 기르고 유통을 하겠어요. 군대에서 보낸 4년 남짓의 시간. 서린 씨를 한우 축사로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와, 나 여기 새로 이동한 거, 시전한 거 지금 처음 봤어. 오다가 설마 했다. 대박. 오사장. 무슨 오사장이야. 오사장. 소가 도대체 몇 마리야? 아니 몇 마리 안 돼. 오. 몇 개 안 돼 그냥.
재작년에 왔을 때 그때보다 진짜 너무 많다. 소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돈을 좀 벌었어. 우와. 누구세요? 저요, 그 특전사 여군 선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제가 자꾸 반말을 하죠. 하극상. 저희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는 이제 나이도 원래 갖고 한기수 후배라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친하게 친구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제가 정말 소심해지고 얌전한 그런 여군이었죠. 대박이네. 저희 한기수 선배인데 완전 진짜 이렇게 큰 산같이 보였어요, 그때는. 그래? 그 램프에 요즘 진이 같지 않아요? 머리도 딱 짧아가지고. 체력 좋은 친구의 방문에 서린 씨가 기뻐한 이유가 있는데요. 내가 이걸 3년 전에 입었던 것 같아. 또 한 번만 더 입어줘. 내가 선배 온다 그래가지고 일 안 하고 오늘 기다리고 있었잖아. 자, 내가 고급 인력이라고. 고급 인력인 건 아는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줘. 나 신나가지고 근데- 손 밥 안 주고 기다렸어. 어차피 네가 저지른 일 아이가 전부 다. 근데 누구한테 힘들다는 소리 하지만 어디서 지금 힘들다고. 진짜 이 소리는 내가 진짜 군생활 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듣는 내가.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어요. 니는 도대체 개나 소나 무조건 안 하는 게 뭐 있냐고. 그 농장 이름도 개나 소나라고 지으라고 했었거든요. 진짜 그랬어. 오늘은 그거 안 돼, 뭐냐? 안 돼. 똥 치우는 건 없지. 똥은 이제 기계로 치우지. 오. 그때는 우리가 장비가 없어가지고 진짜 오. 수작업했지 그때는. 많이 발전했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뿌려주면 된다. 이쪽 판에 배운 대로 조심스럽게 소들에게 사료를 뿌려주는 지혜 씨. 이거 잘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도 다. 하고 근데 이거 아니, 골고루 줘야지. 아니야. 쿨한 거안 섞여야지. 무거운 사료 포대를 번쩍번쩍 들어올리는 지혜 씨. 특전사 출신답게 축사일에도 금방 익숙해진 것 같은데요. 놀러 왔는데 재밌게 있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있다 가고 싶지. 이렇게 냄새 나고 막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저희 일을 도와줘요. 그만큼 저희는 전우회가 있어요. 군생활 하면서 진짜 갖은 훈련이랑 훈련은 다 하고 제가 막 시범 보이다가 발목이 삐고 그러면 밤이면 저희 방에 와가지고 저 파스 발라가지고 자기가 그 의무주 특기였거든요. 그래서 마사지 해주고 붕대 감아주고 막 방기부스 해주고 그러던 선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못 잊죠. 아마 저 선배 없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군대에서 함께 고생하던 그 시절은 물론 지금까지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믿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 줬어? 어떻게 줬어? 여기가 없는데 다 줬어. 소들도 배가 부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디야 너?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한 지혜 씨가 애기. 송아지의 재롱에 한눈을 파는 사이 서린 씨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비를 맞으며 맞은편 축사로 향하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웬일이랍니까? 어린 송아지 하나가 우리에서 벗어나 도망 중입니다. 아직 덩치도 작은 녀석이 얼마나 날렵한지. 특전사 출신이 둘이나 되는데 송아지 한 마리에 쩔쩔매는 상황입니다. 과연 송아지는 안전하게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